지금부터는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엔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이제 조선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맞아요. 이제 네.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스트릿 컨센이 얼마였길래 실적이 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세론이 작용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오늘 리뷰할 종목이 바로 HD 현대 마린 엔진이죠. 이전에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올해 딱 두 종목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고요. 근데 그거 보고 사실은 이제 들어갔고 거의 2배 넘는 수익이 났었죠, 상반기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재편입했고 오늘 1차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티나라는 종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분도 한 좀 정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HD 현대 마린이 오늘 실발이 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기대가 너무 높은 걸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로 어찌 보면은 적당한 어닝이 좀 비트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윗골이 달리고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7%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발 나오고 나서 이 정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실발 나오고 나서 VI 정도가 걸리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윗골이 좀 달렸다. 사실 이제 2차 목표 가격이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실발 전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느냐 요거의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조선주들이 더 이상 뭔가 나올 만한 재료들이 이제는 없어요. 네, 뭐냐면 지난주에 하나 오션도 실발 나왔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했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선주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뭔가 들려오는 이제 뉴스가 조금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조선주들이 끝났어. 끝나서 이게 쭉 빠질 거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HD 현대마린 엔진은 많이 빠져봤자 9만 원 초반. 여기까지 하면서 약간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이면서 차후에 나올 또 뉴스라든지 이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좀 기다리면서 또는 증권사들의 레포트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은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실발도 실만이지만 이거 올라갔던 요인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HD 현대도 마찬가지고 크게 쐈잖아요. 뭐 때문에 쐈을까요? APEC 정상회담의 트럼프의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이 실적보다는 더 우위로 주가 상향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여기서 1차 목표 가격을 달성했지만 9만 원 초반대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다시 밀리면은 다시 좀 잡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뭐 대형주, 조선주 중에서 기자 중에서 대형 마린 엔진 소개시켜드리면서 뭐 이 정도면 그래 적당한 수익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2차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드, 기간 조정 기다리면서요.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저희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필두로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뭐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더 많고 그리고 수익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시장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슬슬 매도도 고민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굳이 떠나고 싶다면 10월 말이나 지난주나 또는 11월 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초예요. 초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종합 증시가 91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 이제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자닉스라고 하죠.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인데 오늘 SK하이닉스가 480조 원 정도의 종목이 오늘 10%가 올라갑니다. 그 뜻은 뭘까요? 시장에서 돈은 확실히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자꾸 이쪽으로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소외받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최태원 회장이 메모리 쇼티지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런 뜻은 뭐냐면 메모리 가격 오늘 디램 가격 다시 또 뭐 0.5에서 품목별로 한 2% 정도 올라가는 품목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를 물론 이제 뭐 다른 게스트분 나오겠지만 뭐 지금은 뭐 기보유자의 대응 영역이고 대부분 이 자리에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잡으셨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런 종목들이 SK하이닉스가 4, 5% 나는지 뭐 삼성전자가 2%, 3% 이제 빠질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뭔가 막 올라간다고 쫓아갔다가는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못 매수했다가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 좀 몇 년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또 형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하느냐, 뭐 전자회사 반도체 같은 거 수익 중이신 분들은 원금만 회수하는 전략 또는 수익금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11월이에요.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저는 이제 이걸 내일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걸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절차예요, 절차. 대통령이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 와가지고 물론 지금 거의 이제 뭐 국회도 민주당이 다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난하게 넘기겠지만 국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은 사상 첫 700조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또 지역 화폐도 들어가 있죠. 뭐 상생 뭐 쿠폰인가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열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공청회도 진행하고 뭐 국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여러 가지 정치적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초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회 의원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러 시정 연설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떠한 품목별로 진행되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총 728조 원.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왼쪽 상단 쪽 좌측 보시면 외교와 통일 쪽, 그러니까 대북 쪽이잖아요. 말이 좀 다르죠, 갑자기. 지금 이와 관련된 이제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약간 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오히려 예산이 조금 빠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보건, 복지고용, 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래쪽 보시면요. 바로 이전 정권에서 R&D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는데 이 R&D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R&D라고 하면 대부분 뭘까요? 두 가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헬스케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할까 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가 R&D 쪽에 대해서 예산 증감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키포인트를 보시면서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주요 참가 기업과 의제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앱티스, 지노앤컴퍼니 일단은 주요 종목들 6종목에 대해서 6개 회사들이 주요로 참가를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암 쪽이 대부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빅파마와의 협력 가능성 또는 기술천을 이전 논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죠 이게? 우리한테 투자해달라, 우리 거 좀 사가라, 홍보하는,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이 6개 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더 정밀하고 안전한 뭐 미사일, 첨단 미사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왔는데 ADC겠죠. 뭐 이중항체 관련된 ABL바이오도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후속주, 요거 끝나고 나올지, 요거 올드 ADC 끝나고 나올지, 그 중간에 나올지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참가 기업 중에 하나인 ABL 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바이오 안에서 또 후속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국내 최다 ADC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종목명은요. 리가캠바이오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전략은 혹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담는 게 전략일까요?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2차 전지 버린 거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2차 전지 고점에서 100% 올라가가지고 지금 고작 10회에서 15%밖에 조정 안 나왔어요. 예, 그 정도 조정은 귀엽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달은 저는 이제 이바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바, 2차 전지와 바이오 두 개만 좀 보자. 국내 최다 ADC 플랫폼 보유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4년도 기준으로 17개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이제부터 열린 오늘 밤부터 월드 ADC에서는 이제 그 17개 ADC 중에 콘주얼이라고 있습니다. 콘주얼. 이에 관련된 ADC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빅파마와의 협력 개발 가능성들 좀 다채롭게 관련된 내용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ADC가 지금 지금 이제 국내 최다라고 했지만 리가캠바이오가 세계 최다예요. 17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17개 중에서 콘주얼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빅파마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 뜨게 된다. 뭐 로얄푸드부터 계약금 엄청나게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6일 연속 외국계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오늘 외국계들이 코스닥만 유일하게 좀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당연히 올타임 하이 보겠습니다. 17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 13만 5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바이오 없다, 애매하다, 바이오 없어서 조금 서운하다. 리가캠 바이오도 여러분들의 대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리가캠 바이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가려면 합심을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가야 네. 합니다. 그중에 이제 바이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2차 전지도 반등이 또 나와요. 에코프로도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 같이 가면 좋죠. 그러면서 코스닥 1000포인트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스피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다음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2차 전지 바이오 보유 중이신 분들 한 번 더 제가 복귀하면서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함께했고요. 엠베그도 신광석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